안녕하세요. 플래닛의 강승일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은 저희가 데이트 관련된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는 기본적으로 태블로에서 시계열 관련된 분석을 할 때는 유용한 또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데이트 파트부터 마지막 데이트 파스, 그 다음에 메이크 데이트 타임까지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따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클릭해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데이트 파트라는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데이트 파트는 제가 의식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주로 많이 쓰고 있었던 함수고요. 언제 쓰고 있었냐면 날짜 관련된 함수를 열선반이든 행선반이든 올려놨을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연분기 월일, 즉 지금과 같이 파란색 불연속형으로 놓아줬을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데이트 파트라는 함수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물자라는 날짜 형식을 year, 즉 날짜의 부문인 연간 기준으로 정수 형태로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데이트 파트는 날짜 형식을 정수로 바꿔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실습 한번 해볼게요. 먼저 차원에 있는 밑에 세 번째 주문일자를 더블 클릭하면 첫 번째로 날짜 형식은 더블 클릭했을 때 열선반에 올라가게 됐고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불연속형입니다. 즉 더블 클릭해 보시면 주문일자라는 날짜 필드를 연간 단위로 데이트 파트, 즉 정수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 2017, 2018, 2019로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날짜 형식은 이렇게 계층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주시면 분기까지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데이트 파트, 쿼터, 주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물자라는 날짜 형식을 쿼터 기준으로 불연속형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1, 2, 3, 4분기가 나타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 눌러주시면 월, 즉 불연속형 월은 1부터 10일까지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일자까지 펼쳐지게 되고요. 1일부터 말일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저희는 연앞에 있는 마이너스 이렇게 닫겠습니다. 자, 저희가 의식하진 않았지만 날짜 형식을 선반에 올려놓으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불연속형일 경우에는 데이트 파트라는 함수를 쓰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예시는 조금 이따가 또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데이트 트렁크라는 함수가 있고요. 데이트 트렁크는 어떤 함수냐면 날짜 형식을 연속형으로 지금과 같이 보여줬을 때 데이트 트렁크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열선반에 있는 분기라고 되어 있는 연속형 분기 주물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데이트 파트가 아니라 데이트 트렁크라는 함수를 쓰게 됩니다. 데이트 트렁크는 데이트 플러스 트렁킷이라는 단어가 합쳐지게 되고요. 날짜를 자르는데 어떻게 자를 거냐면 여기 쿼터 기준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저희가 실습하던 곳에서 열선반에 있는 연주물자의 아래 세모 옵션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날짜 양식은 불연속형, 밑에 있는 것들은 연속형입니다. 제가 연속형 연을 선택을 하시면 연주물자로 나오게 됐고요. 제가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제 연앞에 있는 플러스 눌러주시면 불연속형과 다르게 불연속형은 필드가 여기 또는 알약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데 연속형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대체가 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개념이 되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 눌러주시면 월 주문일자,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주,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1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데이트 트렁크라는 함수가 앞에 있고요. 즉 이 주물자는 날짜 형식을 일간 단위로 하나씩 쭉 연결해서 쪼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열선반에 있는 1주물자를 아래 세모 옵션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가 연속형 분기로 변경해 보고요. 그 다음에 마크를 라인이 아니라 막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연속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막대들이 쭉 붙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각각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열선반에 있는 분기 주물자의 RSM 옵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불연속형을 선택하면 불연속형이 선택이 되고요. 밑에 있는 연속형을 선택하면 연속형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형식은 연속형이지만 보여주는 방식을 떨어뜨려서 각각 분절해서 보여줄 때는 이 연속형을 불연속형으로 변환시켜 주시면 생긴 거는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연속적인 함수를 쓰는 데이트 트렁크지만 이것을 각각 분절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은 불연속형으로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업로드한 캘린더 차트 2탄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데이트 파트와 데이트 트렁크를 동시에 어떻게 쓰는지를 또 좀 더 심화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데이트 파트라는 함수를 써서 지금과 같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요일을 표현하도록 한번 계산된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여시고요. 저희가 주문을 짜는 필드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주문일자 불연속형 더블 클릭하고요. 이 각각의 날짜에 대해서 저희가 요일을 표현할 건데 저희가 내장되어 있는 요일 서식이 아니라 계산된 필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저기 필드의 이름은 요일이라고 하고요. 먼저 if, 그 다음에 date part를 쓰신 다음에 날짜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날짜 부분은 weekday라고 하고요. 날짜는 주문일자 필드를 넣겠습니다. 데이트 파트가 주문일자 기준으로 weekday가 1번인 경우에는 then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su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전체 드래그해서 저희가 복사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저희가 else if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파트가 weekday 기준으로 2번은 monday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을 저희가 드래그해서 계속 이제 활용할게요. 두 번째 줄을 드래그한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세 번째 줄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파트가 weekday 기준으로 3번이면 Tuesday, 그 다음에 4번인 경우에는 Wednesday, 5번인 경우에는 Thursday, 6번은 Friday, 그 다음에 나머지는 Saturday이기 때문에 바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d라고 표현할게요.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요일을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어주시면 제가 만든 임의대로 날짜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캘린더 차트에 원하는 날짜 형식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이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기존에 작년에 만들었던 데이트 파트라는 함수를 써서 3개월 단위로 지금과 같이 계절을 표현할 때는 여기 이미지 클릭해 보시면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데이트 파트로 좀 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데이트 팁라는 함수를 써볼게요. 데이트 팁은 데이트 플러스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날짜 간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각각의 주문 번호에서 제품들마다 주문일자와 배송일자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값을 기준으로 데이트 디프 함수를 써서 저희가 배송까지 걸린 기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열고요. 먼저 차원에 있는 주문 번호를 행선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일자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주문 번호 뒤에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주문일자 불연속형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일자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주문일자 뒤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불연속형 배송일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두 가지 날짜를 기준으로 날짜 차이를 구해 볼게요. 첫 번째로 10706으로 끝나는 주문 번호 같은 경우에는 배송까지 걸린 시간이 4일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392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 될 겁니다. 제가 구해 보겠습니다. 계산식을 만들기 위해서 좌측 사이드 바에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계산대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 이름은 배송까지 걸린 기간이라고 쓰고요. 날짜의 차이를 구하는 함수는 datedif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atediff 하신 다음에 날짜 부분은 제가 일간 단위로 볼 거기 때문에 기간을 day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날짜는 주문일자와 배송일자 중에서 먼저 발생하는 개념은 주문일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문일자를 드래그해서 시작 날짜 부분에 넣고요. 그 다음에 끝 날짜는 배송일자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송까지 걸린 기간을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어주시면 지금과 같이 10706으로 끝나는 기간은 4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2392 같은 경우에는 이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4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배송까지 걸린 기간은 지금 측정값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즉, 측정값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계 방식이 있고 그 집계 방식은 지금과 같이 합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같은 주문 번호에서도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차원에서 제품명을 드래그해서 주문 번호와 주문일자 사이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11126으로 끝나는 주문 번호에는 제품을 하나만 주문한 게 아니라 세 가지 값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주문 번호마다 이렇게 배송 일자가 달라지는데 좀 더 의미 또는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차원에 있는 배송 방법이라는 필드를 드래그해서 맨 뒤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표준 배송은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4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대신 당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주문하고 당일날 받는 걸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datediff 관련된 함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이미지 클릭하셔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활용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날짜 형식의 매개 변수를 만든 다음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제가 mtd, qtd, ytd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mtd이고요. mtd를 구해 놓으면 나중에 qtd와 ytd는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mtd를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습하던 워크북에 오신 다음에 새 워크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날짜 형식의 매개 변수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 매개 변수의 이름은 p.date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유형은 날짜 형식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에서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이 데이터 원본에 있는 날짜의 범위로 저희가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먼저 필드에서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이 데이터 원본, 즉 슈퍼스토어 데이터 안에서 날짜 형식은 배송일자와 주문일자 두 가지 필드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문일자 기준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 원본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선택.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인 p.date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매개 변수의 컨트롤은 슬라이드로 움직이기에는 조금 날짜 형식은 부정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p.date에서 RSM 옵션 누르신 다음에 이 형식은 입력 형태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 매개 변수를 동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전에 제가 날짜 형식을 여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차원에 있는 밑에서 세 번째 주문자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선반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날짜의 형식은 두 번째 있는 주문자 불연속형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제 저희가 MTD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혈벽의 마우스 오른쪽 또는 여기 좌측 사이드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선택. 그 다음에 계산될 필드 만들기 선택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은 제가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F 언더바 MTD라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가 datediff라는 함수 써볼게요. datediff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날짜 부분은 제가 여기는 months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달이었기 때문에 months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시작 날짜는 주문일자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끝 날짜는 방금 방금 만든 p.date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equal 0. 즉, 여기 매개 변수에 있는 현재 기준으로는 2019년 12월 31일과 datediff 기준으로 months, 즉 월에 대한 주문일자가 차이가 0인 경우에는 같은 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nd 또 어떤 조건이 있냐면 제가 날짜를 변경해 볼게요. 12월 18일로 변경하면 MTD이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가 필터를 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tediff라고 하신 다음에 day 기준으로 주문일자와 p.date의 차이가 0보다 같거나 또는 크면 즉 p.date 기준으로 12월 18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저희가 MTD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있는 F 언더바 MTD를 드래그해서 필터 선반에 넣으신 다음에 참인 경우만 저희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확인 선택.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 같은 달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현재 매개 변수에 있는 날짜보다 그 차이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날짜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시트 이름은 MT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와서 MTD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복제를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QTD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필터를 F 언더바 MTD가 아니라 F 언더바 QTD로 만들어서 대체를 시키겠습니다. 지금 차원에 있는 F 언더바 MTD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있는 복제 선택, 그 다음에 복사본은 제가 이름을 변경할게요. 편집을 눌러서 F 언더바 QT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데이트 diff의 날짜 부분은 소문자로 쿼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F 언더바 QTD를 드래그해서 MTD 위에 올려서 저희가 대체를 시키겠습니다. 참인 것만 확인 선택. 그러면 지금 매개 변수가 2019년 12월 1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분기인 2019년 10월 1일부터 지금 날짜까지 12월 18일까지 쭉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확인 버튼 누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QTD 시트의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선택하시고요. 이번에 이름은 YTD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F 언더바 QTD의 마우스 오른쪽 복제 선택, 복사본을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편집 선택하시고요. 이름은 F 언더바 YTD라고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있는 조건에서 쿼터 대신에 year이라고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F 언더바 YTD를 드래그해서 필터에 넣으신 다음에 참인 것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지금 매개의 번수는 2019년 12월 18일이기 때문에 year to date이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씩 끊어서 봤는데요. 여기 행선말에 있는 주물자를 마우스 왼쪽 잡고 밖으로 던지시면 이 자체가 YTD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한번 치마 가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뭘 할 거냐면 지금 날짜 형식은 여기 p.date라고 만들었는데요. 방금 앞에서 저희가 만들었던 MTD, YTD, QTD를 여기 선택할 때마다 그 값 기준으로 화면이 바뀌게끔 제가 매개 변수도 하나 더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식도 좀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워크시트 새로 하나 열겠습니다. 자, 먼저 매개 변수부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좌측 사이드바 빈여백의 마우스 오른쪽 두 번째 있는 매개 변수 만들기 선택. 이번에는 매개 변수의 이름은 p.period라고 하고요. 데이터 유형은 문자열. 그 다음에 허용 가능한 값은 목록, 즉 리스트 형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제가 하나씩 여기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YTD, 두 번째는 QTD, 세 번째는 MTD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인 p.date와 p.period를 컨트롤 키 또는 커맨드 키 누르신 다음에 동시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클릭,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매개 변수 컨트롤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p.date는 저희가 입력 형태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날짜 기준으로 YTD, QTD, MTD까지 제가 설정하기 위해서 계산식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좌측 사이드바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여기는 저희가 C 그 다음에 YTD 매출이라고 쓸게요. 먼저 if 차원에 있는 F 언더바 YTD를 넣어주신 다음에 F 언더바 YTD인 경우에는 then 측정값에 있는 매출을 드래그해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if를 쓰면 반드시 end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반이든 마크에 가서 집계를 하기보다 먼저 한 덩어리로 집계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들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요걸 기준으로 제가 계속 복제해 보겠습니다. C.YTD 매출의 마우스 오른쪽
다섯 번째 있는 복제 선택. 그 다음에 이 복사본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편집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QTD 매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f 뒤에 있는 f 언더바 QTD로 변경하시면 QTD 매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저희가 C다 QTD 매출의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복제 선택, 그 다음에 이 복사본의 마우스 오른쪽, 네 번째 있는 편집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MTD라고 하신 다음에 계산식도 MTD 기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세 개의 필터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 값을 만들었는데 우측에 있는 P다 피리어드 값이 바뀔 때마다 이 세 가지 값에 대한 매출 값이 바뀌도록 저희가 이 세 가지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식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원 우측 맨 끝에 있는 RSM 옵션,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 선택, 이번에는 C 닷, 그 다음에 피리어드 매출이라고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케이스 함수를 쓰겠습니다. 케이스, 어떤 케이스냐면 매개 변수에 있는 P다 피리어드인 경우에 여기에 값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when, ytd, 매개 변수에서 ytd를 선택을 하면 then 저희는 화면을 측정값에 있는 c.ytd 매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qtd를 선택을 하면 qtd 매출 기준으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mtd를 선택을 하면 mtd 매출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if와 동일하게 케이스인 경우에도 end로 닫아주시면 되고요. 다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C다 피리어드 매출을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에 넣어주시면 이 값은 2019년 12월 18일 기준으로 YTD이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매출이 됩니다. 제가 답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날짜를 2019년 12월 18일로 둔 다음에 피리어드를 MTD로 변경하고 저희가 값을 한번 검증해 볼게요. 자, 시트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주문 의자를 마우스 오른쪽 또는 옵션 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넣으신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주문자 불연속형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12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쭉 내리신 다음에 2019년 12월 1일부터 드래그해서 12월 18일까지 드래그 하시면 8,072만 7,377원인 걸 제가 검증할 수가 있었고요. 나머지 QTD, YTD도 한번 검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마크를 텍스트가 아니라 원으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대신에 전체 보기로 변경을 한 다음에 레이블 안으로 제가 가로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을 좀 더 키울 거고요. 자, 한 덩어리를 세부적으로 계속 나누는 기준은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원에 있는 고객 세그먼트를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올려놓고요. 그러면 한 덩어리였던 값이 이렇게 세 가지 덩어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W도 드래그해서 행 선반에 넣어주시면 이렇게 제가 크기는 조금 더 크게 키워볼게요. 네. 이런 형식으로 고객 세그먼트 제품 W별 YTD, QTD, MTD, 그 다음에 날짜도 임의대로 변경하셔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매개 변수를 하나만 쓰지 않고요. 2개 이상 써서 화면을 동적으로 가볍게 처리할 때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TD, QTD, YTD, 즉 하나의 개념을 일단 파악하신 다음에 나머지로도 저희가 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pars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사용자 로그 분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make date time 기준으로 만드는 함수를 쓴 다음에 date diff라는 함수 써서 저희가 사용자 로그 기준으로 start time과 end time을 기준으로 이 duration 구하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내용도 다음 주 월요일 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번째 시간은 제가 데이트 관련된 함수를 쭉 써봤고요. 데이트 파트와 데이트 트렁크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응용을 해서 저희가 계절과 또는 요일을 임의대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티프 함수 써서 날짜 간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을 해서 MTD와 QTD, YTD를 구한 다음에 저희가 매개 변수를 두 가지를 써서 각각 값이 바뀔 때마다 화면이 동적으로 바뀌는 걸 적용시켜 봤습니다. 오늘 영상 끝난 후에도 한번 실습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